네, 반갑습니다. 8월 29일 화요일 마감 시황입니다. 자, 시장은 상승세를 유지하면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일단은 주 초반 강세 흐름을 계속 이어가는 느낌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어제보다는 탄력이 조금 떨어졌어요. 그래서 어제만큼은 아니지만 그래도 올라오는 모습 잘 보여줬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수급 같은 경우는 코스피 쪽은 일단은 매도세가 좀 나온 것 같아요. 하지만은 코스닥 쪽에서 매수세가 좀 집중되면서 외국인과 기관들의 쌍끌이 매수가 코스닥 쪽으로 좀 집중됐다. 자, 이런 모양새들은 대체적으로 중소형주 위주의 강세 흐름을 예상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 좀 되겠죠. 그래서 오늘 같은 날도 대체적으로 대형주들 반등은 좀 있었습니다만 상승폭이 크지는 않았고요. 중소형주 위주의 어떤 강세 흐름이 이어졌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계좌가 많이 올라가신 분들 같은 경우는 대체적으로 중소형주 위주의 계좌를 꾸리신 분들일 것이다 생각되고요. 2차전지 관련주들은 소폭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그래서 낙폭이 조금 커지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데 일단은 뭐 수급이 변했다라고 판단하기보다는 약간의 이제 변동성 이렇게 생각하셔야 되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뭐 지지선에 대한 영향들이 크게 위협적이진 않다. 이 정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중소형주 위주의 일단 반등세였기 때문에 이쪽으로 집중해서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대형주들은 중소형주들이 조금 주춤거리는 상황이 오게 된다면 그 시점에서 반등이 나타날 것이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차트 보도록 할게요. 자, 종합주가지수를 살펴보게 되시면은요, 코스피 지수가 일단은 플러스 국면, 갭으로 떠서 일단 상승이 진행됐고요. 일단은 표면적으로는 61선에 대한 저항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 초반 강세라고 말씀드렸지만은 내일은 수요일이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상승이 나타날 수 있는지 여부는 미국 시장에 좀 달려있을 것 같아요. 미국 시장에서 어떠한 흐름을 보이냐에 따라서 대형주들이 어느 정도 흐름을 보이는가, 그 다음에 저항을 넘어갈 땐 대체적으로 큰 힘이 필요하기 때문에 21선 저항을 넘어가기 위해서는 대체적으로 대형주들의 반등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삼성이라든지 하이닉스 또는 자동차 또는 뭐 2차전지라도 상관없겠고요. 어떤 종목군들이 올라가더라도 그런 종목군들이 올라가 줘야지만 반등이 가능해 보이고요. 중소형주들만으로는 21선 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오늘과 비슷한 정도 상황이라고 보셔야 되겠죠. 그래서 내일 같은 경우는 한 0.78, 그 정도 라인대가 되는 구간이 되니까 오늘 대비해서 한 0.4%포인트 정도 상승할 수 있겠죠. 그래서 중형주들이 계속 움직이게 되면 그 정도에 그칠 것이고요. 대형주들이 움직이게 된다면은 아마 21선을 넘어서는 모습까지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주 후반부 들어서면서 경제지표가 발표가 되는데 이 부분에서 또 만약에 연준의 입맛에 맞는 전략들이 나오게 된다면 주가는 61선까지의 반등을 예상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이후부터는 조금 부담스럽습니다. 그래서 2600을 넘어가긴 좀 어려워 보이니까 자, 이 부분을 이제 중형주만 치고 올라가면서 갈 것이냐 아니면 대형주들까지 끼고 올라가서 61선까지 볼 것이냐 이렇게 우리가 판단하시면 되겠죠. 자, 분봉 상황을 보게 되시면 더럽게 재미없습니다. 그냥 그 상태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모습이라서 사실은 뭐 특별하게 뭐 액션을 취할 만한 것은 없었을 거라 생각합니다. 종목들 같은 경우는 개별적으로 올라가는 모습이 좀 있고 올라갔다 내려간 종목들이 좀 있었기 때문에 어떤 것을 선택하냐에 따라서 오늘 매매가 성공적이냐 아니냐가 결정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오늘 같은 날은 그냥 매매 없이 그냥 패스하셔도 나쁘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냥 유지만 잘 하셔도 될 것 같고 대체적으로 아침에 올라간 종목군들이 오후에 좀 밀리는 듯한 형태의 모습 보여줬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감안한다면 오늘은 매매가 그렇게 해서 좋지 않은 날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죠. 어제 들어온 부분들이 오늘 치고 넘어갔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거의 맞을 것 같습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는 조금 더 올랐어요. 이게 마지막에 매수가 좀 몰리면서 지금 외국인하고 기관들 매수가 쭉 들어오는 거 보이시죠? 11시경부터 시작해가지고요. 매수세가 확장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주가를 상승시키는 모습은 외국인과 기관들에게 달려있었는데 외국인과 기관들이 도대체 뭘 샀을까? 아마도 시총 상위권일 거라 생각하는데 에코프로와 에코프로뱀은 아닙니다. 그리고 2차전지도 아니니까 다른 쪽 어느 부분을 매수했는지 이 부분을 좀 살펴볼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주가 흐름 자체는 지금 코스닥의 흐름이 훨씬 더 좋다라고 말씀을 어제도 들었었는데 그런 모습이 지금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기대시들은 계속적으로 진행 중에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수급 동향 보도록 합니다. 자, 거래소 쪽 수급동에 보시면 외국인이 1600억 정도, 물량이 많은 건 아닙니다. 뭐 매도를 많이 해가지고 걱정스럽다 이런 건 아닌데요. 어쨌든 오늘은 매도를 현재 진행하는 모습이었고요. 기관들 같은 경우는 오히려 그 거래소 쪽에서도 매수가 좀 들어왔어요. 오늘은 연기금이나 기타 법인, 사모펀드 쪽에서도 매수가 들어왔고 투신 쪽에서도 매수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기관적 매수 물량은 나쁘지 않았거든요. 근데 외국인들이 오늘 좀 많이 팔아줬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좀 부담감이 있었을 것이다. 외국인들이 아침에 삼성전자를 좀 파는 모습이 좀 있어서 시장을 누르는 듯한 느낌이
느낌이 좀 있었는데 매도 국면이 확장되지 않았기 때문에 뭐 매도 규모가 커지진 않았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시장을 더 이상 올라가지 못하게 하는 그런 용도로는 충분히 작용했을 거다 생각됩니다. 대신에 코스닥 쪽에 매수가 들어가는 모습이 확인되죠. 그래서 코스닥 쪽으로는 매수가 확장이 되면서 순 매도였던 부분들이 거의 1000억 쪽 가까이 순 매도였었거든요. 근데 이게 지금 1300억, 그러니까 10시 반 10시 반경부터 시작해가지고 거의 2000억 넘는 물량이 코스닥에 들어왔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제법 많은 물량입니다. 그다음에 기관들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죠. 이렇게 같이 매도를 보이다가 쭉 치고 올라가는 모습들. 아침에 떨어진 부분들은 일단 2차전지를 중심으로 주가 하락세를 좀 보였었는데 오후 들어서면서 어느 정도 회복세를 보였는지 또 어느 쪽으로 매수가 집중됐는지 이 부분을 확인해야 됩니다. 자, 시총 상위 종목들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거래소 쪽 살펴보시면 일단 2차전지 쪽은 뭔가 아닌 것 같죠. 왜냐면 매수가 들어왔다라고 판단하기 좀 어려워 보입니다. 왜냐면 포스코 퓨처엠, SDI, LG화학, 그 다음에 포스코 홀딩스, LG에너지 솔루션까지 이놈들만 지금 밀렸거든요. 나머지는 다 플러스죠. 자, 셀트리온도 오늘 플러스 나왔고요. 카카오조차도 플러스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기아차 2.4%, 현대차 0.7% 상승하면서 진행됐고요. 네이버 2.1%, 하이닉스는 2.3% 올라가면서 제법 강한 흐름이었습니다. 삼성전자는 그 자리를 지켜줬고요. 그러니까 오늘 코스피 쪽에서 발목 잡고 내려간 것은 배터리 쪽이었다라고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침부터 설명드렸던 그 중국산 배터리와 관련된 내용이 아니었을까 생각되는데요. 아무튼 그런 부분이었고요. 뒤로 넘어가게 되더라도 포스코 인터내셔널, SK 이노베이션 이런 쪽에서 매도가 좀 있었습니다. 그리고 보험주들 조금 약세 보이는데 보험주들 약세 보이는 것은 뭐 큰 문제는 없어 보이고요. 대체적으로는 그냥 상승세 잘 이어갔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조선주들도 1.75% 상승하면서 어제의 강한 상승 이후에 추가 상승이 나왔다는 것은 그래도 그나마 잘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보험주들, 그 조선주들 같은 경우는 그래도 어느 정도 치고 올라오고 있는 모습이 있어서 좀 한숨 돌릴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 좀 해보는데 아직까지는 완전히 벗어난 모습은 아니기 때문에 조금 더 지켜보실 필요는 있겠습니다. 하지만 지지에 대한 강한 상승 이어가고자 하는 그런 느낌들은 계속 잡히고 있다 보시면 되겠죠. 네. 뒤로 넘어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삼성 SDS는 조금 밀리는 모습인데 크게 문제는 없어 보이고요. 삼성 전기가 오늘 좀 많이 내렸는데 4%대 아침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아침 시점부터 해서 뭐 실적에 대한 어떤 부분들 나오고 뭐 예정치 어쩌고저쩌고 막 나왔는데 아침에 떨어진 게 다예요. 그리고 나서 더 이상 빠지지 않는데 이 시점에서 반등을 어떻게 만들어 줄 것이냐가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죠. 더 밀리지 않으면 큰 문제 없어 보이고요. 더 밀리더라도 지금 당장으로서는 큰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 그래서 현재 시점에서는 조금 여유 있게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변동성은 어쩔 수 없지만 네, 크게 문제될 건 아닐 것 같아요. 한국조선해양 2%대 상승해서 나쁘지 않고요. 하나오션은 오늘 7% 가까이 상승하면서 반등을 세게 보여준 모습입니다. 급락했기 때문에 급등한다라고 볼 수 있는 내용인데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한국조선해양이든 하나오션이든 간에 아직 이 매물대를 다 통과한 모습은 아니기 때문에 다시 정상적인 상승 추세로 가느냐 여부는 아직은 불확실하다 보셔야 되겠죠. 자, 어쨌든 그런 형태의 느낌들이고요. 금양은 그래도 오늘 네, 상승 흐름 유지가 됐습니다. 괜찮아 보이죠? 자, 화장품 관련주들은 조금 약세를 보였습니다. 2차전지 쪽이나 이런 쪽은 이해가 되지만 리오프닝 쪽인데 화장품 쪽은 왜 빠지는 거야? 약간 이해가 안 되죠. 근데 지금은 이제 리오프닝이라는 어떤 전반적인 부분들보다도 오늘 호텔신라 같은 게 좀 내려왔거든요. 근데 소비 관련한 부분 쪽으로 조금 진행된 모습이 아니어서 생각되고요. 오늘은 그 소비 관련한 쪽에서 제로투세븐이라든지 또는 뭐 꿈비, 그 다음에 아가방 컴퍼니 이런 것들이 좀 변동폭이 좀 크게 보였거든요. 정책적인 이슈가 좀 있었기 때문이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약간은 조금 쉬어가는 타이밍들 나오고 있는 것 같긴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같이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LG 이노텍이라든지 그 다음에 뭐 LG 디스플레이도 제법 많이 올라갔어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제 반도체 관련한 또는 전기전자 관련한 종목군들의 움직임들이 조금 개선됐고요. 자동차 부품주도 마찬가지 현대위아라든지 또는 대원광업, 아진산업 뭐 이런 종목군들 대체적으로 상승을 보여줬습니다. 2차전지 쪽이 조금 약세를 보이니까 이쪽으로 수급이 좀 들어왔다라고 판단하시면 되겠죠. 자, 코스닥 쪽 살펴보시면 에코프로는 2.7% 하락했고요. 에코프로비엠은 4.06% 하락이 됐습니다. LNF도 플러스였다가 마이너스로 바뀌는 모습이 나타났고요. 저항에 대한 어떤 부분일 수도 있겠고요. 아니면 전체적인 약세 흐름의 모습을 같이 했다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포스코 DX도 오늘은 네, 그렇게 많이 오르는 모습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2차전지 쪽에 약세가 좀 있었고요. 엔터주도 반등이 좀 있었어요. 그 다음에
뭐라 그럴까요? 저기 그 헬스케어, 네, 바이오 쪽, 이쪽 반등이 조금 있었습니다. 그동안 많이 내렸기 때문일 수도 있겠고요. 반등이 좀 나가는 입장으로 생각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 움직임이 좀 나왔다 판단하시면 되겠고요. 바이오 쪽 같은 경우는 개인들이 선택할 수 있는 대체제 역할을 좀 하기 때문에 그런 쪽에서 기대감이 좀 나타날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후에 이런 쪽, 바이오 쪽의 매수가 좀 외국인들을 같이 끌고 들어간 것은 아닌가 생각해 볼 필요도 있겠습니다. 케어젠 이런 종목들, 삼천장 제약, 대체적으로 이런 쪽이 많이 올랐네요. 그리고 2차전지 쪽은 대체적으로 그냥 좀 쉬었다 가는 그런 형태의 느낌들 보여줬고요. 중소형주들 쪽에서도 많이 올라간 종목들 이런 쪽에서는 뭐 상승폭이 조금 둔화되는 모습은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 많이 진행됐고요. 신성 델타테크는 또 장중에 계속 변화 보이다가 오늘 5% 상승하면서 또 마무리가 됐습니다. 테마주들 움직임들 상당히 재밌는 게 지금 코이버 같은 경우는 막 장중에도 계속 막 20% 넘나들다가 지금 11%로 마감이 되긴 됐는데 양자 컴퓨터 관련한 부분에서 또 상승률이 좀 있었거든요. 요거는 이제 급등주 살펴보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등락 현황을 먼저 좀 살펴보게 되시면은요, 코스닥 쪽에서는 지금 1150개 정도 종목이 상승세 보였고요. 373개가 하락입니다. 많이 올라간 거예요. 거래소 같은 경우는 625개가 상승, 249개가 하락입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는 한 400개 정도만 하락이고요. 나머지 한 1800개 정도의 1800개 넘죠? 그런 종목군들은 상승세를 보였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상황은 상당히 뭐라 그럴까요? 한 의미가 있다. 네. 그 하락 종목 한 600개 정도 되네요. 그래서 상당히 이제 상승적으로 많이 기울어져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하락한 종목은 많지 않다. 네. 근데 하락한 종목이 들어있다 하더라도 낙폭 자체가 크지 않다. 이런 정도로 판단하셔도 될 것 같아요. 네. 자, 상승 하락률 살펴보게 되시면 오늘 상승률 먼저 볼게요. 픽셀 플러스, 마음 AI. 이거 어제 말씀드렸던 종목이죠. 네. 그 다음에 한국정보인증, CQ센, 라이트론, 노르페인트 우선주 한 번 더 상한가 들어가 버리네요. 네. 노르페인트는 오늘은 그냥 보합이었어요. 근데 노르페인트 우선주는 치고 올라갑니다. 우선주이기 때문에 그럴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이제 뭐 지금 시가총액이 93억이잖아요. 그러니까 작은 종목들 쪽으로 매수가 몰리게 되면 확 치고 들어가는 모습이 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애니능률이라는 종목, 그 다음에 사이버원, 꿈비 여기 포함되어 있죠. 네, 이런 식으로 오늘 상승세가 진행됐고요. 셀바스 AI도 오늘 AI 쪽 관련해서 움직였고, 하이닉스도 오늘 2.3% 올라갔으니까 AI 쪽으로 많이 움직였다고 보시면 되겠죠? 네. 그 다음에 케어젠이, 네, 10% 올라가면서 34. 자, 지금 34개의 종목이 10% 이상 상승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법 괜찮은 시장 상황을 보여줬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쭉 내려볼게요. 3% 정도. 아침보다 더 올라왔죠. 아침에 2.8% 정도였는데 오늘 3.16이기 때문에 오후가 들어서면서 더 많이 상승했다라고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하락률 볼게요. 프리엠스가 16% 하락하면서 마무리됐고요. 윙이푸드, 에이펙트, 우리로도 지금 보면 양자 컴퓨터인데 이거 좀 이상해요. 그죠? 다른 양자는 올라가는데 이 대장이라고 보는 종목이 좀 떨어졌단 말이죠. 아무튼 이렇게 해서 하락한 종목은 한 3-4개 정도로 이제 제한이 되는 모습이고요. 특이한 건 없습니다. 그리고 모나미 애국주에서 계속 올라갔었는데 지금 변동성이 좀 나타나고 있어요. 이 정도까지는 아니야 뭐 이런 식의 느낌일 수도 있겠죠. 네, 그런 형태의 느낌들이고 뭐 특이한 내용들은 별로 없어 보입니다. 하락 포인트 보시면은 1.18입니다. 아침보다 이것도 조금 떨어진 모습이에요. 즉 상승적으로 더 많이 기울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모다이노칩이 지금 1.18% 하락하면서 네, 마무리가 좀 됐습니다. 그러니까 3%대였으니까 오늘도 계좌 상황은 뭐 1에서 2% 정도 올라갈 수 있는 모습이지 않을까 생각되는데 일단 대형주의 포지션들을 좀 많이 갖고 계신다면 상승률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지금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1.5% 이상은 수익률이 나왔을 것 같기는 한데요. 어떤 종목을 많이 갖고 있느냐, 비중의 여부 따라서 또는 종목의 어떤 특성에 따라 가지고 1% 미만, 뭐 0.5%도 있을 수 있고요. 근데 어쨌건 간에 오늘도 계좌는 올라가 있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계좌는 플러스 국면을 유지하고 있다면 오늘 잘하고 있는 것이고 시장에 따라서 잘 맞춰서 진행했다라고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도 2시 30분 자리 상황 보시면서 갖도록 하겠습니다. 매매 동향 보시면 외국인들이 지금 2시 30분 기준으로 봤을 때 하이닉스 400억 순매수, 삼성전자 400억 순매도입니다. 매도가 아침보다 좀 줄었어요. 600억 넘게 나왔었는데 400억을 좀 줄었고요. 자, 그런 모습만 잘 기억하시고 기관 쪽 넘어가면 하이닉스 역시 순매수 있고요. 삼성전기 순매도가 있습니다. 삼성전자 매도 있었고요. 자, 이게
마감에서 어떻게 바뀌었냐면 보도록 하죠. 마감에 넘어가시면은 기관 쪽은 하이닉스 순매수 이어갔고요. 네이버, 그 다음에 ISC, 지금 자동차, 그 다음에 반도체 쪽, 뭐 이스페타시스도 있죠. 그 다음에 조선 있고요. 그 다음에 이런 쪽으로 매수가 좀 들어갔고요. 레버리지, 시장 더 상승한다 쪽에 베팅을 걸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매도는 삼성전기를 가장 많이 했어요. 그 다음에 고퍼스 매도가 조금 있었는데 물량 많지는 않았고요. 삼성전자 매도도 뭐 200억 정도니까 나쁘지 않습니다. 포스코홀딩스, 포스코 퓨처에 이렇게 되어 있는데 매도 자체가 많지는 않고요. 오늘 매도는 삼성전기와 코스닥 선물 쪽으로 들어가 있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특별하게 오늘은 매도를 기관 쪽이 주도해 나간 것은 없었다. 네, 외국인 쪽 보시면은요. 네이버 가장 많이 샀네요. 그 다음에 기아, 하이닉스 매수가 돼 있었고요. 삼성전자 400억 그냥 그대로 유지됩니다. 삼성전기 300억대, STX 매도가 있었고요. 그리고 포스코 홀딩스, 포스코 퓨처엠이 매도가 가장 많습니다. 자, 매도 쪽에서는 골고루 다 섞여 있고요. 매수 쪽도 골고루 섞여 있습니다. 근데 자동차 쪽은 일단 매수로 들어와 있는 것 같아 보여요. 현대차, 기아 쪽도 지금 오늘 많이 올라왔잖아요. 그러니까 기아하고 현대차 두 개 놓고 보면 기아가 매수하기가 훨씬 더 편해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접근들이 좀 됐던 것 같고요. 지금 상태만 딱 놓고 봐서는 어느 쪽으로 기울어져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그동안 해왔던 대로 2차전지 쪽에 대한 매도는 계속 지속됐었다라고 판단할 수 있는 내용이 좀 되겠습니다. 네. 자, 그래서 아직 얘네들은 방향성을 잡지는 못한 것 같다 판단이 좀 드네요. 그래서 시장이 아직까지는 이제 밑에서 헤매고 있는 상황이고요. 저항대 밑이기 때문에 공격적인 매수는 아직 들어오지 않는 모습인 것 같은데 주가를 올려야 되겠다 생각이 든다면 공격적인 매수가 들어올 거예요. 다만 9월달 들어서게 되면 이제 월 초반부에 이제 쿼드러플 위칭데이, 즉 만기일에 대한 어떤 조심스러운 움직임이 나타나기 때문에 이번 주 후반부까지 주가를 충분히 올려놓지 않으면 9월달 들어서면서 약간은 좀 주춤거릴 수 있는 상황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아마 2600을 넘겨놓게 된다면 그래도 안정감 있게 2600포인트를 기준으로 하는 움직임이 좀 나올 수 있고요. 만약에 그렇지 않다라면은 주가가 계속 이 2600포인트 9월 중반까지 넘어가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상황에 따라서는 계속 달라지게 하겠습니다만 그런 부분들을 체크하면서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어쨌건 지금은 대형주보다는 중소형주가 더 강한데 만약이라도 대형주들이 올라간다라고 생각된다면 시장 상승 쪽에 베팅을 거시는 게 맞고요. 대형주들이 주춤거린다라고 한다면 시장이 갇혀 있는 상태에서 중소형주 위주의 승부수를 띄울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뭐 골고루 가지고 있는 게 중요하고요. 어느 특정 테마나 특정 업종에 휘둘리는 그런 형태의 느낌은 아니기 때문에 여유 있게 포트폴리오를 다양하게 구축하실 필요성이 있고요. 아직은 뭐 매도보다는 매수가 훨씬 더 유리한 상황이니까 그런 쪽으로도 접근들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도 고생 많으셨고요. 네, 내일도 편안한 하루가 되기를 희망하면서 푹 쉬시고 네, 즐거운 저녁 보내시기 바랍니다. 저는 내일 아침 시황으로 다시 오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되는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이며 투자의 최종 책임은 본 방송을 이용하는 본인에게 있습니다.